안녕하세요. 지금 시일기 녹화하는 날짜가 3월 27일 토요일 밤 9시 45분입니다. 오늘 오후서부터 봄비가 제법 내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적당하게 내립니다. 그 빗줄기가 조금 더 낮보다는 밤이 되니까 더 굵어진 것 같습니다. 잠깐 바깥에 지금 나갔다 왔거든요. 뭐 이 시골 이 밤이야 정말 깜깜하죠. 우리 마을은 이쪽으로 더 이상 이제 마을이 없어요. 막다른 마을이라서 통행하는 사람이 우리 마을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건 날이 저물면 모두가 다 집에 머물기 때문에 거의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는 거를 볼 수 없습니다. 비가 오고 어두워졌고 날씨는 기온은 그렇게 낮지 않고요. 기분 좋은 그런 봄날 밤입니다. 고형렬 시인의 시집 일전에 한번 읽었습니다. 요 시집이에요. 오래된 것들을 생각할 때에는 이 시가 좀 깁니다. 연으로 나누어지질 않았어요. 보통 시는 연이 좀 몇 개 나누어지죠. 이 시는 상대적으로 긴 시인데도 연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쭉 한 다름에 흐름이 쭉 나간다는 뜻이겠죠. 음, 일단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북에 나갔다 오다. 사북은 탄광촌으로만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제가 가보지 못했고요. 사북에 나갔다 오다 하니까 사북은 조금 본인 시인이 살고 있는 데보다는 약간 번화한 곳인가 보죠. 근데 강원도 시골이니까 번화해봤자 얼마나 번화하겠습니까? 그 탄광으로 아주 유명했던 어, 마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기서 아주 굉장히 강한 그 어, 뭐예요? 노조 운동인가? 그 당시는 노조가 없을 테지만 그 탄, 어,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집단적으로 데모를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사북 탄광으로 유명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사북에 나갔다 오다. 해가 뜰 때 사북에 간다. 사북은 고원이다. 쩔령엔 아침 새들이 숲속에서 나뭇가지를 잡고 운다. 작은 새들이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고 운다. 새들이 잡고 있는 나뭇가지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다. 작은 눈을 처음 뜨고 있는 눈 속은 춥다. 산바람은 가지 사이 산바람이 아래라. 나뭇가지들이 줄처럼 흔들린다. 출렁출렁 곧 쏟아질 것 같은 시퍼런 백척간두의 눈구름들. 바위와 살갗과 사택을 스친다. 죽음 같은 삶은, 삶 같은 죽음은 함께
해전령은 춥다. 뿌리가 얼어도 그대가 있어서 따뜻했던 허공을 지나가는 바람의 얼음소리. 벽에 기대 그대 이름에 다시요. 벽에 기대 그대 이름에 기대 산에 한없는 울음을 듣는다. 그 울음이 되고 싶어 다시 어린 날과 젊은 날의 꿈처럼 솔잎 휘바람을 불어본다. 갈라터진 두 입술을 붙이고 아버지의 등에 업힌 죽은 아이처럼 어둠을 뛰어가는 한낮. 다음 쪽 되겠습니다. 꿈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꿈을 깨는 어른들의 두 나라. 그 허공 속에 나 있는 핏줄기의 길을 찾는 이슬이 햇살에 불타는 생각의 외출은 저쪽 집으로 길을 열어준다. 아침은 아득하고 어둑한 정신과 함께 피부는 팽팽하고 건조해라. 바다에서 떠오른 햇살 속에 멀리 베이징을 건너오는 황해의 모래바람 소리 붕붕 추억은 하늘에서 새우를 듣는다. 그대의 나라로 가는 흰 낫달 아랫바람 한 권의 책같이 조용한 나라 그 바람을 잠시 대해하고 구름바람 돌아가는 양양과 간상 사이 속초 모래기 흰고개 쪽으로 흘러간다. 시간은 중력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흰 구름은 둥근 수평선을 오르고 넘어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 살아남은 은빛 연어의 기억들만 슬픔처럼 돌아온다. 서해로 떨어지는 해가 고온을 비춘다. 서북에 남은 햇살, 동해는 그들이 태어난 곳. 줄령의 상고대 능선을 빠져나와 수평선을 비춘다. 새의 가슴이 열린다. 아프게 다시 수정을 기억한 해는 서해에 머문다. 나는, 그는 어느 항구에 살고 있을까? 그는 어느 주점에서 죽은 나일까? 산 너머 해가 뜰 때마다 서북에 간다. 해전령엔 오늘 아침에도 해가 된 노인들이 울고 있다. 새들의 눈 속에 아침이 사라진다. 좀 어두운 시의 느낌이 들어요. 서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울림을 줍니다. 탄광촌, 탄부, 목숨을 걸고 지하경도 수백 미터 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올 때는 온몸이 다 석탄가루에 눈만 반짝이는 이들 거의 직업 중에서 막장이라고 할 수 있는 탄광촌 이야기입니다. 탄광 시절이 이제 지났죠. 지나고 이제 찾아가는 거죠. 저분이 탄광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탄부라고 하나요? 이렇게 단어들이 탁탁 떠오르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석탄을 캐시는 분들 말이죠. 독일에도 간호사들이 많이 갔고 또 남자들은 광부들이 많이 갔죠. 이제 맞습니다. 광부라고 해야죠. 탄부가 아니라. 이 고영렬 시인이 혹시 광부의 아들 아니신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광부 일은 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 탄광이
끝난 지가 제법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요. 저분이 아주 젊었을 때 잠시 일했을지도 모르죠. 전체적으로 좀 어둡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줄에 보면 그게 더 확 와닿아요. 새가 된 활용절엔 오늘 아침에도 새가 된 노인들이 울고 있다. 새들의 눈 속에 아침이 사라진다. 자, 앞부분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봐도 되겠죠? 이 정도 되겠습니다. 제목은 사북에 나갔다 오다. 그렇습니다. 해가 뜰 때 사북에 간다. 뜰 때 가요. 맨 마지막 행에서는 아침이 사라졌다고 그랬죠. 시작은 해가 뜰 때 아침이죠. 시가 끝나는 대목은 아침이 없어요. 해가 뜰 때 새로운 마음으로 거기에 갔는데 결국은 아침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린 겁니다. 사북은 고원이다. 고원. 제 머릿속에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그려지지는 않아요.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평원, 고원이라고 하는데, 사북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탄광초는 그 고원에 있지 않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북은 고원이다. 그건 참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려집니다. 고원 하면 그렇죠. 화절령엔 아침 새들이 숲 속에서 나뭇가지를 잡고 운다. 화절령이 처음 제가 읽고 뭔가 생각했습니다. 그 인터넷 사전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이요. 그걸 한번 보시겠어요? 예. 꽃꽂이제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들꽃길, 트레킹, 정선? 그게 정선이군요. 사북이 정선 아리랑 유명하죠. 강원도에 참 아리랑이 구성지입니다. 백운산이네요. 구체적으로 백운산. 정선, 백운산, 화절령. 트레킹 코스로 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정선, 제가 요 인터넷 사전 요걸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했는데 이 첫 문장만 좀 보죠. 첫 대목만요. 정선 하이원 리조트 뒷산인 백운산에 조성된 10.2km 하늘길을 걷는다. 이게 화절령인가 봐요. 석탄 활황기에 석탄 운반하던 운탄 도로로 불렸으며 배고픈 시절 진달래를 비롯한 야생화를 꺾어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 해서 꽃꽂이제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다.
음, 슬픈, 배고픈 시절이니까 아련한, 그러나 좀 슬픈 이야기죠. 눈물이 날 만한 그러한 시절 이야기입니다. 뭐, 그, 진달래를 꺾어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진 않지만 재밌어서 먹긴 하지만 돌이켜보면 배고픈 시절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이름인 화절령은 꽃꽂이제의 한자 이름, 꽃꽂이제 한자로 화절령이라고 하는군요. 화절령 꽃꽂이제에 오늘도 꽃들은 피어 아름답다. 누가, 여행기를 누가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꽃들이 있네요. 화절령에 핀 꽃들, 여행기입니다. 백운산, 1426m, 제법 높습니다. 이러면. 그 밑에, 거기 박물관이 있겠죠? 나는 산업정사 관부였다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산길, 네. 산길, 숲길, 꽃길. 이름도 예쁘네요. 1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천천히 걸으면 한 4시간? 1.3km니까. 아니요. 트레킹은 아까 위에 나와서 10km 이상 됐고요. 하이완 리조트에서 꽃꽂이제 이르는 트레킹 코스. 네, 트레킹 코스라고 합니다. 밑에 돌이 많네요. 석탄 동네여서 그런지 검하네요. 밑창이 탄탄한 거를 신어야 되겠습니다. 음, 숲길 있고, 나무들, 물창한 숲. 음, 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이제 들어가고, 이제, 화절령엔 트레킹 코스예요. 앞에서 사진으로 봤듯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말만 가보고 싶다고 하지, 실제로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때가 언젠간 오겠죠. 화절령엔 아침 새들이 숲속에서 나뭇가지를 잡고 운다. 운다고 했네요. 노래한다고 하지 않고. 작은 새들이 사람의 얼굴을 닮았다. 보기에 따라서 닮았죠.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고 운다. 새들이 잡고 있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행을 나누는 게 왜 그럴까?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고 온다 하고 행을 바꿔서 새들이 잡고 있는 나뭇가지들은 행을 바꿔서 아니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고 운다. 그리고 이제 행을 바꾸는 게 낫지 않나? 근데 행을 이어서 가면서 어중간하게 바꾸시더라고요, 시인들이. 거기에 어떤 느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그 느낌이 확실하게 전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고 운다. 그 광부들의 얼굴을 새들의 얼굴과 매칭해서 지금 시인이 어떤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새들이 잡고 있는 나뭇가지들은
그러니까 광부들이 지하 갱도 수백 미터 아니면 그 이상 들어갈 때 뭐 줄을 타고 내려가겠죠? 뭐 엘리베이터 비슷한 거, 뭐 그 엘리베이터처럼 안전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줄로 연결된 어떤 걸 타고 내려가는데 새들이 잡고 있는 나뭇가지들과 비슷한 거로 느끼는가 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나뭇가지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다. 음. 나뭇가지들은 그 새들이 붙들고 노래하거나 울고 있을 때 새로운 어떤 어, 사물이 된다는 거겠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다. 그건 이제 시인의 눈에 그 나뭇가지가 완전히 새로운 걸로 보이는 겁니다. 작은 눈을 처음 뜨고 있는 송눈은 춥다. 새들의 눈이 한바람은 가지 사이 한바람이 아래라. 전체적으로 마음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나뭇가지들이 줄처럼 흔들린다. 위태로운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새들이 앉아있는 가지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새들은 전혀 거기서 불안해하지 않죠. 근데 시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출렁출렁 쏟아질 것 같은 시퍼런 백척간두의 눈구름들.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백척간두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눈구름과 연관시켜서 봅니다. 눈구름도 당장 떠 있으니까. 음, 그건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척간두입니다. 백척, 그, 외에, 그, 나무 통, 음, 어, 서 있는 그 백척짜리 나무 꼭대기와 같은 눈구름들, 아유와 살갗과 사택을 스친다. 죽음 같은 삶. 아이 알겠고, 살갗 알겠고, 사택. 그 광부들이 살던 집을 가리키는가 보죠. 지금 이분이 옛날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의 모습인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광부로 일할 때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백척간도 구름들 상황이 이렇게 외줄타기와 비슷한 거예요. 아이와 살각과 사택을 스친다. 그 삶 전체죠. 그 상황과 그 배경 모든 것들이 백척간도와 같은 거예요. 죽음 같은 삶은 그리고 삶 같은 죽음은 함께. 그 광부들의 삶이 아마 이 고영렬 시인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겁니다. 광부들의 삶은 죽음 같은 삶이고 삶 같은 죽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죠. 화절령은 춥다. 네, 다른 사람이 거기 트레킹 코스로 갔다면 저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 고영렬 시인에게는 추운 곳입니다. 뿌리가 얼어도 그대가 있어서 따뜻했던 그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대가 아버지인가, 연인인가, 아내인가, 자식인가, 아니면 시의
시의 천사인가. 그대가 있어서 따뜻했던 허공을 지나가는 바람의 얼음소리. 지금은 이제 그 따뜻하지 않고 아주 얼음 같은 찬소리로 경험됩니다. 벽의 기대, 그때 이름의 기대. 산에 한없는 울음을 듣는다. 울적한 신상이군요. 그 울음이 되고 싶어 다시 어린 날과 젊은 날의 꿈처럼 젊은 날에 그렇게 하고 행위 또 바뀌어요. 울음이 되고 싶어. 시인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는 상황을 참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 울음이 되고 싶다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예. 다시 어린 날과 젊은 날의 꿈처럼. 음. 솔잎. 콤마가 또 찍혔어요. 특별한 또 느낌이 거기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더 강조하죠. 솔잎. 잠깐 쉬었다가 솔잎. 그 느낌이 오잖아요. 솔잎.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솔잎, 솔잎, 휘바람을 불어넣는다. 솔잎 휘바람이 뭐죠? 솔잎 휘바람. 휘바람은 뭐 우리가 아는데 솔잎 휘바람이라고 했다면 그 좀 날카로운 게 아니라 바람이 솔잎에 스치는 소리의 휘바람인가 봐요. 갈라타진 두 입술을 붙이고 저 어렸을 때의 회상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은 있는데 어릴 때 우리들은 겨울철에 손등 트는 건 뭐 늘 그랬고요. 입술이 틀 때도 있고 뭐 영양분도 시원치 않고 하니까 피부병도 많고 그리고 겨울철에 지금은 립크림이라고 해서 크림을 바를 수 있잖아요. 옛날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얼굴이나 손에 바르는 크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갈라 터지죠. 갈라 터지는 입술로 휘바람을 부니까 헛소리가 많은 거죠. 슉슉 소리 나는 거죠. 그 소나무의 바람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게 아, 잎이 에, 소나무 잎이 납작한 게 아니라 이 실처럼 바늘처럼 돼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등에 업힌 죽은 아이처럼 그 사부 그 지역에서 아이가 아프면 등에 업고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시설도 뭐 제대로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업고 가다가 죽은 아이도 있긴 있었을 겁니다. 어둠을 뛰어가는 한낮. 다시요. 아버지의 등에 업힌 죽은 아이처럼 어둠을 뛰어가는 한낮. 지금 그게 동시적으로 돼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느낌과 지금 아닌가? 요 대목에서는 아닌가? 어둠을 뛰어가는 한낮. 자, 요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저도 좀 이제 크게 봐야 되겠죠. 꿈속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꿈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꿈을 깨는 어른들의 두 나라 넘어가고, 그 허공 속에 있는, 꿈 속에 나 있는, 음, 이 시인이 그 옛날 어렸을 때 그 때와 어렸을 때 그 세상과 지금 이 두 나라를 같이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렸을 때 그 탄광촌에서 살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두 나라, 그 사이에는 허공이에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는 합니다. 뭐 저도 어렸을 때, 지금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손에 잡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다 지나가 버리죠. 허공 속에 나 있는 핏줄기의 길을 찾는 핏줄기의 빨간 선이니까 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이슬이 햇살에 불타는 생각의 외출은 그걸 머릿속에서 그 어렸을 때 그 탄광촌에서 생활했던 것과 지금 이 아침에 길을 나서서 사북의 그 화전령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그 생각이 그렇게 외출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서쪽 집으로 길을 열어준다. 이 방향이 왜 서쪽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은 아득하고 아득한 정신과 함께 어렸을 때는 다 아침이죠. 그건 아득하고 어둑한 정신과 함께 나이가 들면서 정신이 어둑해지겠죠. 피부는 팽팽하고 건조해라. 이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가리키는 메타포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피부는 팽팽하고 건조해라는 맞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으니까 팽팽하다.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다에서 떠오른 햇살 속에 거기서 동해가 보이나? 근데 서쪽 집으로 길을 열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바다에서 떠오르는 햇살 속에 멀리 베이징을 건너오는 황해의 이거는 황사죠. 베이징을 건너 황해 모래바람 소리 붕붕. 화전령의 그 아름다움과 이 모래바람은 잘 어울리질 않는데 그게 이 시인의 그 사유 속에서 뒤섞여 있습니다. 그 아침, 어릴 때 그 아침은 다 없어지건 점점 사라지고요. 현실은 모래바람 소리 붕붕. 추억은 하늘에서 세월을 듣는다. 그대의 나라로 가는 흰 낫달 아랫바람. 그래서 그대는 뭐예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그대가 있어서 뭐 따뜻했던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벽의 기대, 그대 이름의 기대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대의 나라로 가는 시의 나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절대 자유의 나라일 수도 있고, 어, 그대의 나라로 가는 흰 낫달 아래 바람, 한 권의 책까지 조용한 나라, 한 권의 책까지 조용한 나라, 시의 나라죠. 아,
그 바람을 잠시 대여하고 구름 바람 돌아가는 영양과 간성 사이 속추. 지리적인 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래기 흰 고개 쪽으로 흘러간다. 음, 구름 바람 흘러가고 흰 낫달 아래 바람 그렇게 흘러갑니다. 본인의 인생도 그렇게 흘러갔죠. 시간은 중력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흰 구름은 둥근 수평선을 오르고 넘어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 지난 날은 끝난 거죠. 오지 않죠. 오르고 넘어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 살아남은 은빛 연어의 기억들만 슬픔처럼 돌아온다. 예쁜 표현이네요. 살아남은 은빛 연어의 기억. 연어는 저희가 이제 출생한 곳으로 수년 만에 돌아오든가 회귀 본능이 가장 강한 물고기라고 하죠.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 태어난 곳으로 온다고 합니다. 이 시인의 기억이죠. 은빛 연어, 살아남은 은빛 연어. 순간순간 빛을 내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기억들면 슬픔처럼 돌아온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슬픔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 시 안에요. 탄광촌에서의 생활이 어린 시절이었으니 혹은 젊었을 때 실제로 탄광 일을 했으니 어떻겠습니까? 서해로 떨어지는 해가 서해구나. 아까 동해에서 올라오는 어떤 해가 있었는데 서해로 떨어진 해가 고원을 비춘다. 사북에 남은 햇살, 동해는 그들이 태어난 곳. 네, 동해에 가깝죠. 사북은요. 연어가 이렇게 고향으로 회귀하듯이 해가 서해로 떨어지나 아직 고원을 비추는데 이 고원은 해가 처음 뜬 동해와 가까운 곳이죠.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저에게 느껴지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것 뿐입니다. 불령의 상고대 능선을 빠져나와 높은 산이 있으면 거기에 상고대가 생기는 어떤 지대가 있어요. 그 눈이 오지 않았지만 낮에 따뜻한 공기가 밤에 찬 공기와 만나서 눈꽃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럴 거려 제가 보기엔 그런데 뭐 100% 자신은 없습니다. 불령의 상고대 능선을 빠져나와 지금 온갖 어린 시절의 그것과 더불어서 상념에 가득한 시인이 이제 조금 길을 더 가는 겁니다. 수평선을 비춘다. 햇살이 새의 가슴이 새가 자기 자신일까요? 열린다. 아프게 다시 숙정을 기억한 해는 수정 이런 낱말들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데 물의 정자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시인이 어떤 특별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나 저에게는 확 와닿지 않습니다. 기억한 해는 서해에 저문다. 그는 나는
그는 젊었을 때 자기인가? 아니면 그댄가? 어느 항구에 살고 있을까? 그는 어느 주점에서 죽은 나일까? 아니면 그 여러 광부의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북에서 함께 지냈거나 내가 아저씨처럼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의 예, 그 흩어져서 사는 그를 내다보는지 모르죠. 어느 항구에 살고 있을까? 근데 어느 주점에서 죽은 나일까? 주점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는가 봐요. 그와 자기 자신의 일치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죠. 같은 시대에 살았으면. 다른 시대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다 똑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산 너머 해가 뜰 때마다 사북에 간다. 화전령엔 오늘 아침에도 새가 된 노인들이 울고 있다. 새가 된 노인들, 늙은 광부들인지 아니면 그 시절을 다 보낸 이 시인의 늙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울고 있는 거겠죠. 새들의 눈 속에 아침이 사라진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직 토요일 밤 아직 좋은 시간입니다. 오늘 잘 보내시고요. 내일 사순절 여섯째 주일이고 종료주일인데 복된 주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